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20일 정책위 의장 지용보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 2회에 걸쳐서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이를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개혁치 않고서는 미래와 비전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렇게 총체적 난국이 되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봤더니 이것은 각 분야별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가 없거나 또는 부족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회에 걸쳐 리더십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조직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조직은 국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크고 작은 지자체, 크고 작은 정당, 크고 작은 기업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각 조직들은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이를 달성해야 하는 성과를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조직이 달성해야 하는 성과는 무엇이 될까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으로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정당은 정책이나 지지율, 그 다음에 GDP 규모, 경제 성장률, 물가,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국가 부채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환율, 부동산 등이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국가와 정부, 정당의 존재의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손익, 재무구조, 고객 만족도, 시장 점유율 등이 성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는 정책이라든가 재정 자립도로 평가를 받겠죠. 그 다음에 미디어 매체는, 언론은 시청률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의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리더죠. 국가로 얘기하면 국가 지도자, 그 다음에 기업으로 얘기하면 최고 경영자가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과 리더의 행동에 해당되는 리더십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더와 리더십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이죠. 성과를 내지 못하면 존립이 위태롭거나 또는 조직이 없어지는 불상사 생기기도 하죠. 부도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는 겁니다. IMF 때 우리가 국가나 대기업, 은행 같은 것은 대마불사라 해서 부도가 안 나는 줄 알았습니다만은 잘못 경영을 하니까 국가도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몫은 다 국민한테 돌아갔었죠. 따라서 리더십 중에서 뛰어난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더가 조직이 필요로 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역량을 가지고 이를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사기를 증작시키고 즐겁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풍토가 조성되겠죠. 이렇게 되면 조직의 성과인 목적과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에는, 리더십이 불량한 경우에는 조직이 많이 어려움을 겪겠죠. 자, 이것을 국정 리더십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국가의 리더는 누굽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상권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구성원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정 리더십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의 행복이죠. 그래서 탁월한 국정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가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역량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국정 리더십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걸친 안목과 식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는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 8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을 사랑하느냐 않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와 사회가 지금, 정치와 사회가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란 말이 무색한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청렴이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의 핵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고 국민이 원하는 역량과 자세를 가지고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또 국민이 즐겁고 평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의 행복이란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리더십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리더십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리더십의 기본 개념을 보면은 먼저 정의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뭐냐면은 스토그 딜과 테리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리더십은 한 집단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프트와 스티어스라는 사람이 정의하기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정의할 것 같으면은 리더가 구성원에 동기부여를 해서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서 목표 달성을 시키는 그런 의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리더십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구성원, 개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행동이 되겠죠. 그것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행동에, 구성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소, 그게 바로 리더의 행동이 되겠죠.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이론은 이제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리더십 이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리더의 특성 이론, 리더의 행동 이론, 리더십 상황 이론, 그리고 상호작용 이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리더의 특성 이론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가 구성원들에게 사람들에게 호감이나 좋은 인상을 주는 어떤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이런 특성이 있으면 유능한 리더가 되고 없으면 무능한 리더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테드라는 사람은 리더에게 요구된 특성을 육체적, 정신적 역량, 그리고 목적의식과 지도력, 열정, 친근감과 애정, 그 다음에 품성, 결단력, 지능, 신념 등을 리더의 특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그 딜이라는 사람이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표를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을 보여주세요. 표 1을 볼 것 같으면은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성에는 성공한 리더의 특성을 보면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한다. 그 다음에 사회 변화에 주목한다. 야망이 있고 성취지향적이다. 뚜렷한 자기 소신이 있다. 협동성과 가산성이 있다. 신뢰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려는 욕구가 많다. 열정적이다. 인내심이 많고 자신감에 차 있다. 스트레스를 잘 견딘다. 기꺼이 책임을 자기가 진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볼 것 같으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총명하고 전반적인 상황 판단에 능숙하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요. 사교적이고 재치가 있다. 그 다음에 유창한 언어 구사를 한다. 조직의 과업에 대한 이해가 높다. 조직 관리력이 있어서 조직 관리를 잘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한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회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그들이 얘기한 성공적인 리더의 특성과 능력을 볼 것 같으면 한계점이 뭐냐면은 리더십을 오로지 리더 1인의 1차원적 요소만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진국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신생조직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 같은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행동 이론입니다. 이것은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자를 볼 것 같으면 미시간 대학교의 리서치 서베이 센터, 오하이오 주립대, 텍사스대의 블레이크와 모턴 교수가 리더의 행동 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더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 구성원 중심의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중심의 리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 중심의 리더는 조직 구성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구성원의 개인 욕심에 관심이 많아서 적극적인 대인관계, 남과 가까이 하는 행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에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만드는 대화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그때 네 가지 소셜 스타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구분하는 요소는 단호성과 반응성을 가지고 네 가지를 분류했었는데, 네 가지 유형을 분류했었는데, 단호성은 말하는 사람이 단호하게 얘기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강력하고 지시적인가 또는 단정적인가 여부가 되겠고요.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별로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 중심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소셜 스타일로 봐서는 우호형
우호형과 표현형이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우호형은 말씀드렸듯이 말이 단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형은 뭡니까? 단호하게, 말투가 단호하고 단정적인 것은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호형과 표현형의 리더십 스타일이 바로 조직 구성원 중심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직무 중심의 리더는 어떤 유형인가? 이 사람은 과업 수행과 완결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목표, 목적 달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소우즈 스타일 4가지 중에서 주도형과 분석형이 여기 해당되는데, 주도형은 어떻습니까? 말이 단호하고 직무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형은 뭡니까? 말을 단호하게 얘기 안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고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도형도 그렇고 분석형도 그렇고 직무 중심의 리더가 바로 이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는 조직의 생산성과 구성원의 만족도를 어떤 리더가 더 유효하냐를 봤을 때 구성원 중심의 리더가 직무 중심의 리더보다 조직의 생산성이나 종업원 만족도를 높인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구성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구성원이 얘기하는 걸 잘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해주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 구축을 중시하고 구성원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 사람들의 복리후생에 관심이 많은 리더가 되겠고요. 직무 중심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업무 활동을 정의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를 확실하게 하죠. 그 다음에 계획과 목표 달성을 설정해서 이 달성을 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자는 이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리더십의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들러라는 사람의 컨틴전시 모델을 갖다가 원용하고 있는데요. 기본 가정이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지 맞는 리더십은 없다. 그래서 만사 형통적인 리더십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더십 유형을 조직의 실제적인 그 성과와 연결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 여기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하는 일의 직무 구조가 표준화되어 있느냐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 여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가져야 하는 권력, 역량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잘 갖춰져 있으면 상황이 유리한 것이고 전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불리한 경우인데, 유리한 경우든 불리한 경우든 이때는 직무 중심 리더십하고 구성원 중심 리더십을 봤을 때 직무 중심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어중간하다, 이럴 때는 조직 구성원 중심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째로 상호작용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쉬와 블렌차드가 얘기를 했는데요.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의 상호 조화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이 무엇인지 리더십 행동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행동 유형을 보면은 과업 행동, 직무 중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성 행동, 종업원 중심, 구성원 중심의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직무 중심의 리더는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 행동을 하는 리더, 종업원 중심의, 구성원 중심의 리더는 쌍방향 의사소통,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행동 유형은 이제 과업 행동과 관계성 행동으로 2가지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나누고 있는데, 직무상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업무 능력과 그 다음에 관련된 지식, 기술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냐 안 갖췄냐 하는 거에 따른 성숙도가 되겠고요. 심리적인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성, 동기부여, 이에 의한 어떤 자신감, 그 다음에 수행하는 직무에 대한 어떤 몰입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은 나눌 수 있는데, 하고 싶어 하고 열정을 갖고 있고 동기부여가 있고 자신감을 갖고 몰입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심리적인 성숙도가 높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의미, 그리고 4가지 리더십이 이루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